이번 시간에는 이상 작가의 권태라는 현대 수필 작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시골 마을의 변화없는 자연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지루한 삶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권태감을 견디기 힘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에 대한 성찰도 쉽지 않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소설가 이상의 수필 작품이다. 자, 그래서 해당 작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걸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삶에 대한 권태감과 그다음에 성찰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주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환경의 단조로움과 일상적인 생활 연속 속에서 느끼는 권태로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작품을 읽기 전에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 해당 작품을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작품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해당 작품을 쓸 때 작가는 일제강점기 도시생활을 하다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요양차 시골에 내려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지식인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작품을 함께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부분입니다. 날이 어두웠다. 해저와 같은 깊은 바다와 같은 밤이 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시간적 배경은 밤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밤이라는 시간을 해저와 같다, 깊은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대적 인식,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잠옷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배가 고픈 모양이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그럼 나는 어째서 배가 고픈가? 무엇을 했다고 배가 고픈가? 자, 그래서 이 밤이라는 시간에 글쓴이는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데 이 배고픔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되게 권태로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자기 부패 작용이나 하고 있는 물 웅덩이 속을 실로 송사리떼가 쏘다니고 있더라. 자, 그래서 물웅덩이 보니까 송사리 물고기가 쏘다니고 있는 걸 이제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럼 내 장기 속에도 배 속에도 나로서는 자각 알 수 없는 송사리떼가 준동 날뛰고 있나 보다. 자, 그래서 이 배고픔의 이유를 송사리떼가 뱃속에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렇든 밥을 아니 먹을 수는 없다. 밥상에는 마늘장아찌와 날된장과 풋고추조림이 관성의 법칙처럼 놓여있다. 자, 보잘것없는 음식이 매일 같은 형식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내 입에, 내 혀에 다르다. 그러나 나는 그 까닭을 설명할 수 없다. 자, 같은 반찬을 먹고 있지만은 매일 다른 맛을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필은 각 문단마다 또는 각 부분마다 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열거해 놓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분은 배고픔에 대한 생각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입니다. 마당에 밥을 먹으면 머리 위에서 무수한 별들이 야단이다. 자,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것은 또 어쩌라는 것인가? 내게는 별이 천문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시의 대상도 아니다. 시 소재의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향기도 촉감도 없는 절대 권태에 도달할 수 없는 피안이다. 피안이라는 건 이제 이승과 저승 이렇게 나눌 때 저쪽 세상, 저 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조차 이렇게 싱겁다. 자, 그래서 별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이 싱거움. 그러니까 모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루하고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는 글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밖을 나보면 집에는 모깃불이 연기가 한창이다. 그래서 계절적 배경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름이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마당에서 멍석을 펴고 잔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농촌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들을 쳐다보면서 잔다. 그러나 그들은 별을 보지 않는다. 그 증거로 그들은 명석에 눕자마자 눈을 감는다. 그러고는 눈을 감자마자 쿨쿨 잠이 든다. 별은 그들과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별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는 농촌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 부분은 별에 대한 짧은 단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 나는 소화를 촉진시키느라고 길을 왔다 갔다 한다. 돌아갈 때마다 멍석 위에 누운 사람의 숫자가 늘어간다. 이것은 시체와 무엇이 다를까? 먹고 잘출하는 시체. 자, 그래서 이 농촌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삶에 대한 희망이나 열정이 없는 농촌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미안한 생각을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가서 자야겠다. 자, 여기서 나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역시 글쓴이 역시 희망이나 열정이 없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부분은 농촌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방에 돌아와 나는 나를 살펴본다. 모든 것이 절연된 지금의 생활, 단절된 생활, 자살의 단서조차 찾을 길 없는 지금의 내 생활은 과연 권태의 끝, 권태 자체이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일 것 같지 않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란 놈이 한개 버티고 서 있다. 자, 그래서 내일을 의인화하고 있고 구체하고 있습니다. 마치 흉폭한 형벌을 내리는 관리처럼 나는 질식할 만큼 심심해야 되고 기막힐 만큼 답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내일이라는 인식이 되게 부정적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이 부정의 이유는 내일도 역시 지루하고 답답함을 느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 아니 다행히 깨거든 최서방의 조카와 장기나 또 한 판 두든지 물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 있고 몇 가지 안 남을 기억을 소처럼 반축 되새김질하며 끝없이 게으름을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상에 대한 생각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4.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가 죽었든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불나비는 불에 뛰어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다시 여기서는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역설적 표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 알고 평상에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열적이다, 열정적이다,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는 방법을 안다라는 건 이 생존에 대한 얘기보다는 자신의 본질 또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나비는 농촌 사람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농촌 사람들은 열정에는 희망 없이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이 불나비는 열정적인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그러니까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불나비는 농촌 사람과 대조되기도 하고 글쓴이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I입니다.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꽉 찬 것이나 분량상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 크고 작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끼며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어두운 현실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 글을 등장하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주변 환경과 일상에서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해서 지루, 권태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답이 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번 위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비유를 활용해서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아까 이 부분이었죠. 흉맹한 형리, 내일을 의인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화라는 건 동물이 등장해가지고 인간의 세태를 비판하는 종류의 글들을 우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3번 보기를 읽고 위글에 나타난 권태의 원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930년대 지식인의 소설은 창작 계층이 대다수 대졸자 혹은 일본 유학생이었던 사회적 현실과 관련이 있다. 작품 경향은 크게 지식인의 실직과 가난의 문제를 다루었거나 지식의 현실 적응 및 세계관적 갈등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을 보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대한 무력감, 무기력함으로 이제 인해 가지고 권태를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죠. 4번 위글의 라에서 아에 드러난 나의 심리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마부분을 보면 마부분은 내일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지루함,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즐거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보기를 참고하여 위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권태는 신화 소설의 껍질을 쓰고 있는 이상이 아니라 인간 이상의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수필이다. 그러니까 이 이상이라는 작가 자신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이 가 있는 곳은 평안남도 성천의 벽촌, 시골이다. 이상이 보는 세상은 여느 사람이 보는 것과 확실히 다르다. 녹음, 푸르른 기운 속에 여름에서 모깃불을 피워놓은 농부들의 한가로움 속에서 고요한 물 웅덩이를 들여다보며 소리를 보며 옷을 벗은 시골 아이를 보며 멍석이의 이상이 느끼는 감회는 보통 도시 사람들이 느끼는 만한 정서와는 썩 다르다. 평화도 아니고 한가로움도 아닌 그에게서는 모든 것이 권태로만 보인다. 노동에 지쳐 눕자마자 잠이 든 농부들에게서는 느끼는 감정도 시체와 같은 권태이다. 자동차가 질주하고 상인들이 외침이 드높은 곳에 이상을 옮겨 놓았다 하더라도 그는 견디기 어려운 권태를 느꼈을 것이다. 짧은 문장 살아있는 것을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내평개치지는 어조 삶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과 반축, 되새김질이라고 했죠. 돌려서 생각한다. 회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수필 한 편만으로 이상이 천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섬광이 들어있는 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단순히 권태로운 삶에 대한 짜증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반감, 짜증도 없고 반감도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답함, 지루함만 드러났습니다. 6번 보기와 위글에 대한 설명과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저녁후인 나는 뜰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다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산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보니 기막히게 좋습니다. 이 실제 광경이란 것이 도저히 붓끝으로 그릴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눈이 아물아물하도록 피어나간 저 푸른 별, 그 속에 반듯반듯 빛나는 적이며 시내며 이 산모퉁이 끝에 자정스럽게 붙어 앉은 농가들, 그리고 들을 건너 깃을 찾는 새무리들은 푸른 하늘가에 높이 떴습니다. 그 날개까지도 파랗게 보이죠. 낫들이 이 저들에게 있어 엄한 아버지라면 밤은 저들에게 자애스러운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 평화스러운 품 안에 안겨 차츰차츰 잠들어가는 저 푸른 별, 누가 감히 저들의 고운 꿈을 깰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목을 보면 여름밤의 농촌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라는 건 계절감, 여름이라는 계절감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입니다. 1번 위 작품의 공간적 배경과 이 속에 나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간적 배경은 시골이죠. 이 시골에서 권태로움과 지겨움과 따분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농촌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도 적어주시면 되겠고 2번 위 작품에서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2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서리적 표현 사용하고 있죠. 묻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이나 대상을 통해서 내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하나 더 정리하자면 의인법,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 작품의 갈래상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2가지 이상. 자, 그래서 갈래상 특징 이거는 이제 수필 장르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전문적이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신변잡기적이다. 일상적인 소재를 이제 쓸 수 있다. 자기 고백적이다.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개성적이다. 주관적이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 작품의 일부이다. 글쓰기에 대조되는 대상을 찾아 쓰시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불나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 불나방이 뒷부분에 있죠. 그래서 글쓴이의 지루함, 나태함, 그리고 열정 없는 모습, 무기력한 모습과 대조되는 대상은 불나비라고 찾아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상 작가의 권태라는 수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